하둘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에럴입니다. 2018 행시 입시 법행 대비 정장 교수님자 헌법입문 제7판 2회독 813페이지 제2절 권한쟁의 심판 보겠습니다. 사마에럴TV 질차 구독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 재생 목록을 추천합니다. 로마자 1번 권한쟁의 심판의 개념, 기능 및 종류. 권한쟁의 심판이란 권한쟁의가 아니라 의입니다. 의. 이거 주관식 시험에서 가끔 권한쟁의라고 쓴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권한쟁의 심판이란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 814페이지 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의 유무 또는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때 이를 해결하는 헌법재판을 말한다. 권한쟁의 심판은 국가기관 간의 권한에 관한 다툼을 해결함으로써 권력 분립의 원리를 실현하고 권력에 대한 법적 통제를 하면서 헌법을 수호하는 기능을 가진다. 현재 권한쟁의 심판의 유형으로는 동그라미 1번 국가기관 상호간, 동그라미 2번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동그라미 3번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 심판은 있을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권한쟁의 심판, 즉 위의 경우에는 서로 상이한 권리준체 간 권한쟁의를 의미한다고 헌재는 보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교육감을 명시적으로 시도의 교육, 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교육감은 지방자치단체 그 자체라거나 지방자치단체가 독립한 권리주체로 볼 수 없고, 따라서 교육감과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 심판은 서로 상이한 권리주체 간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로 볼 수 없다고 한다. 로마자 2번 권한쟁의 심판의 청구 요건. 1번의 당사자 능력. 당사자 능력이란 재판을 제기하거나 제기받는 지위에 있을 수 있는 일반적인 능력을 말한다. 헌재법 제62조 제1항 제1호는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 심판의 당사자로 국회, 정부, 법원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위 제1호의 규정이 열거 규정인가 예시 규정인가 하는 것이다. 헌재는 이전에는 열거 규정으로 보았으나 판례를 변경하여 예시 규정으로 보고 헌법 제111조 제1항 제4호 수정에 국가기관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 국가기관이 헌법에 의하여 설치되고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독자적인 815페이지 권한을 부여받고 있는지 여부,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를 해결할 수 있는 적당한 기간이나 방법이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한다. 그래야 국회의원이나 국회의장 등 그 외의 국가기관의 경우에도 당사자가 될 수 있다고 보고,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도 당사자가 될 수 있다고 한다. 반면 헌재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 심판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재판소 제62조 제1항 3호를 예시적으로 해석할 필요성 및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하면서 시도의 교육, 학예에 관한 집행기관인 교육감과 해당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내부적 분쟁과 관련된 심판 청구, 지방의회 의원과 그 기관의 대표자인 지방의회 의장 내부의 내부적 분쟁에 관련된 심판 청구는 헌법 제111조 1항 4호 및 헌법재판소법 제62조 제1항 3호의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 심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다. 헌재는 국가인권위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이어서 당사자 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한다. 그러나 국가인권위가 독립성을 가지는 점, 권한쟁의 심판에서는 법률상 권한 침해가 판단 대상이 된다는 점 등에서 이러한 판례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한편 헌재는 권리주체가 아닌 제3자가 권리주체를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는 소위 제3자 소송 담당을 권한쟁의 심판에서는 이를 허용하는 현행 법률의 규정이 없다고 하여 부정한다. 이러한 입장에서 헌재는 권한 국회의원이 국회 조약에 대한 체결, 이중 독립권의 침해를 주장하는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하여 청구를 각하하였다. 입법권 행사에 관하여도 마찬가지 판례이다. 제가 잠시만요. 다시 읽겠습니다. 한편 헌재는 권리주체가 아닌 제3자가 권리주체를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는 소위 제3자 소송 담당을 권한쟁의 심판에서는 이를
이러한 입장에서 헌재는 국회의원이 국회의 조약에 대한 체결, 미심 동의권의 침해를 주장하는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하여 청구를 각하하였다. 입법권 행사에 관하여도 마찬가지 판례 이론이다. 즉 국회의원이 국회의 입법권 침해를 이유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각하한 동지의 판례도 있다. 국회 동의권은 결국 의원의 권한으로 행사된다는 점 등에서 이 판례 이론은 문제가 있다. 피청구인은 처분 또는 부작위를 통해 권한 침해의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기관이 된다. 헌재는 법률의 재개정 행위를 다루는 권한쟁의 심판의 경우에는 국회가 피청구인 적격을 가지므로 청구인들이 국회의장 및 기재위원장에 대하여 제기한 이 사건 국회법 개정 행위에 대한 심판 청구는 P 816페이지 청구인 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청구로서 부적합하다고 한다. 헌재는 당사자 적격이란 말을 쓰는데 일반적으로 재판 절차상의 적격이란 자신의 권리 침해가 해당 사안에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을 가능성을 의미한다면 뒤에서 보는 또 다른 요건인 권한 침해성의 구별가 어려워 당사자 적격의 문제를 별도로 볼 것인지에 의문이 있고 만약 그렇다면 당사자 능력과의 구분이 앞으로 명확해져야 한다. 이번에 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의 존재 헌재법 제61조 제2항은 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가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부여받은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하였거나 침해할 현저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의 처분은 행정청의 행정행위로서의 처분보다 넓은 개념이다. 헌재도 권한쟁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입법행위와 같은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과 관련된 권한의 존부 및 행사상의 다툼, 행정처분은 물론 행정입법과 같은 모든 행정작용, 그리고 법원의 재판 및 사법행정작용 등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공공력 처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다. 헌재는 국회의 법률 제정, 개정 행위에 대한 처분성을 인정한 바 있다. 그런데 헌재는 여기서 처분이란 법적 중요성을 지닌 것에 한하는 것으로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행위여야 한다고 한다. 그래야 피청구인 강남 선거관리위원회의 청구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 경비 산출 통보 행위는 청구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법적 지위에 관한 변화도 가져오지 않아 권한쟁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고 보았다. 장래 처분에 대해서는 권한쟁의 심판의 청구가 원칙적으로 부정되나 헌재는 동그라미 1번에 피청구인의 장래 처분이 확실하게 예정되어 있고 동그라미 2번에 피청구인의 장래 처분에 의하여 청구인의 권한이 침해될 위험성이 있어서 청구인의 권한을 사전에 보고해 주어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큰 예외적인 경우에는 청구인의 장래 처분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 817페이지 부작위의 경우에 헌재는 일정한 요건을 설정하고 있다. 즉, 피청구인의 부작위에 대하여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는 권한쟁의 심판은 피청구인에게 헌법상 또는 법률상 유리하는 자기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그러한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 허용된다고 한다. 3번에 권한의 존부 또는 범위에 대한 다툼의 존재 권한의 존부 및 범위 자체에 관한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에 다툼이 있어야만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4번에 권한을 침해하였거나 침해할 현저할 위험이 있을 것 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가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하였거나 침해할 현저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은 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침해되는 청구인의 권한이 법적으로 존재할 것을 전제하여야 한다. 여기에 권한은 헌재법 제61조 제2항이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부여받은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하였거나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헌법뿐만 아니라 법률에 의해서 부여된 권한도 포함된다. 헌재는 행정관습법에 비추어 권한을 인정하기도 하였다. 그 예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을 국가기본도상의 해상경계선을 관습법상 해상경계선으로 인정하여 이를 토대로 확정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해상경계선 확정에 있어서 헌재는 2015년에 이와 같은 선례의 법률을 변경하여 형평의 원칙에 따라 확정하여야 한다고 보면서 등거리 중간선의 원칙, 관련 법령의 현황, 면역적인 상황, 행정 권한 행사의 내용, 사무처리의 실상, 주민의 사회, 경제적 편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합리적이고 공평하게 확정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사무, 기관위임 사무에 관하여 청구할 수 없다. 기관위임 사무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는 집행기관에 위임된 것이기 때문이다.
헌재는 국회의원의 심의 표결권은 국회의 대내적인 관계에서 행사되고 818페이지 해될 수 있을 뿐 다른 국가기관과의 대외적인 관계에서는 침해될 수 없는 것이므로 국회 외부 기관인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 없이 조약을 체결, 배준하였다 하더라도 국회의원이 청구인들의 심의 표결권이 침해될 가능성은 없다고 한다. 입법권 행사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 판례이론이다. 즉, 장관의 처분이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고 자신들의 심의 표결권을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여 국회의원들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침해 가능성을 부정하여 각하한 동시에 판례들도 있다. 5번의 권리보호 이익, 심판의 이익. 권한쟁의 심판을 통하여 권한 침해가 제거되고 권한이 회복되는 등의 효과가 있어야 한다는 요건을 말한다. 따라서 이미 권한 침해 상태가 종료되어 피청구인의 권한 행사를 취소할 여지가 없어진 경우 등에는 설령 청구가 받아들여지는 결정이 있더라도 권한 회복에 도움이 되지 아니하므로 권리보호에 이익이 없다고 한다. 그러나 헌재는 이러한 경우에도 같은 유형의 침해 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이 있고 헌법 질서의 수호 유지를 위하여 그에 대한 헌법적 해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심판 청구 이익을 인정한다. 819페이지 6번의 청구기간. 권한쟁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으면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이 기간은 불법 기간이어서 그 기간을 넘기면 각하된다. 예를 들어 2008년 9월 7일에 피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하는 어떤 행정작용이 있었는데 2010년 8월 10일에 알게 되어 2010년 9월 2일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면 안 날로부터 60일의 청구기간을 도하지 않았으나 있은 날로부터 180일의 청구기간이 지났으므로 이 경우 권한쟁의 심판의 청구는 각하된다. 즉, 두 기간 중 어느 하나만 넘기면 그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는 것이다. 최근에 젊은 변호사들이 이런 거 몰라가지고 망신당하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부작위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은 청구기간에 제한이 없고 부작위인 상태에 있는 한 언제든지 심판 청구를 할 수 있다. 7번의 청구서 기재. 그 외에 청구 요건으로서 청구서의 1번에 청구인 또는 청구인이 속한 기관 및 심판 수행자 또는 대리인의 표시, 피청구인의 표시. 3번 심판 대상이 되는 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 4번의 청구 이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로마트 3번의 권한쟁의 심판에서의 가처분 제도. 가처분이라 함은 헌재가 직권 또는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전국 결정의 선고 시까지 심판 대상이 된 피청구인의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하는 것을 말한다. 권한쟁의 심판의 전국 결정이 내려지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요구될 것인데 그 결정이 있기 전에 집행이 완료되는 경우 등에는 회복하기 힘든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 그것을 막기 위하여 둔 제도가 가처분 제도이다. 가처분을 받아들일 것인지에 대해서 판단은 이익형량에 의한다. 820페이지 로마자 4번 권한쟁의 심판의 결정 및 결정의 효력 1번의 결정 종족수. 권한쟁의 심판에서의 전국 심리에 관여한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사건에 관한 결정을 한다. 따라서 청구를 받아들이는 인용결정은 9명의 재판관 중 5명이 찬성에도 이용될 수 있다. 이 점이 위헌법률 심판에서의 법률에 의한 위헌결정의 경우와 다르다. 왜냐하면 권한쟁의의 특수성입니다. 이번의 결정 형식. 권한쟁의 심판에서는 다음과 같은 결정 형식이 있다. 각하 결정, 청구 요건을 결여한 경우에 한다. 청구의 취하, 사망, 신분 상실 등으로 인한 심판 절차 종료 또는 취하란 청구인이 스스로 청구를 포기하는 것을 말하고 취하가 있을 경우에 피청구인의 동의가 있으면 더 이상 심판을 종료하지 않는 종료 선언을 한다. 심판 도중, 청구인이 사망했는데 승계될 수 없는 경우에도 종료 선언을 한다. 국회의원 신분으로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이 그 심판 계속 중에 그 신분이 상실되어 심판 절차가 종료된 예도 있다. 본안결정. 청구 요건을 모두 갖춘 사건은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부여받은 청구인의 권한을 실제로 침해했는지 등의 여부에 관한 판단인 본안 판단에 들어가는 본안 결정을 하게 된다. 본안 결정에는 인용 결정과 기각 결정이 있다. 인용 결정에는 다시 다음과 같은 결정들이 있다. 동그라미 번 권한의 전부, 범위 확인 결정, 권한 침해 인정 결정. 헌재는 먼저 청구인에게 그 권한을 통지하고
그 권한의 범위가 어떠한지를 밝히고 그러한 권한을 피청구인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의해 침해되었거나 침해할 현저한 위험이 있음을 인정하는 결정을 한다. 동그라미 2번 무효확인 결정, 취소 결정, 위 침해 인정에서 나아가 침해를 가져온 처분을 821페이지 무효를 확인하거나 취소하는 결정을 한다. 동그라미 3번 위헌 확인 결정, 위법 확인 결정, 이는 부작이나 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경우에 아무런 자기가 없어 취소하거나 무효를 확인할 대상이 없으므로 위헌 또는 위법이라고 확인하기 위한 결정이다. 위법 확인 결정이란 법률상 부여된 권한 침해에도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부작위로 법률상의 권한이 침해된 경우에는 위헌이 아니라 위법으로 확인하여 내려지게 되는 결정이다. 3번의 결정의 효력, 양가를 이번의 기속력, 헌재법 제67조 제1항은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의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라고 하여 권한쟁의 심판의 기속력을 규정하고 있고 동조 동항은 그냥 결정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권한쟁의 심판에 있어서는 이런 결정만이 아니라 기각결정 등 다른 모든 결정은 기속력을 가진다. 기각결정의 경우에도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각 권한을 확정하는 효과를 가지므로 권한 획정에 관한 이러한 판단은 모든 기관들에 의해 존중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처분에 관한 권한이 침해되었음을 인정하는 결정이 있으면 피청구인은 다시 그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더 이상 청구인의 권한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반면에 부작위에 대한 위헌 확인, 위법 확인의 인용 결정이 할 때에는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한다. 양가로 이번에 취소 결정에서의 소급표 배제, 헌재법 제67조 제2항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은 그 처분의 상대방에 대하여 이미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물론 법적 안정성 그리고 처분의 상대방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처분 상대방이 아닌 다른 제3자에게는 불이익이 되는 처분의 경우 그리고 제3자의 보호가 문제된다. 상대방의 이익과 제3자의 이익 간의 형량이 필요한 것이다. 이 소급표 배제는 취소 결정에만 적용되고 무효 확인 결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권한쟁의 심판을 매우 빨리 봤는데요. 권한쟁의 심판은 딱 이 정도 알아두시고 사례형 문제 하나 풀어보시면 적당합니다.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